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입학팀장 이관택입니다. 저는 2021학년도 서강대학교 입학 전형 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수시 모집 논술 전형, 수시 모집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정시 모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학년도 신입학 입시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6월 18일과 9월 16일에 전국연합학력평가가 두 차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월 말에 수시 원서 접수하고요. 수능은 12월 3일로 미뤄져서 12월로 가는 수능이 됩니다. 그리고 12월 말에 합격자 발표를 하고 2021년 1월에 정시 원서 접수를 합니다. 서강대학교는 9월 24일부터 28일까지 수시 원서 접수를 하고 서류 제출 그 기간에 같이 합니다. 그리고 논술고사는 수능이 있는 12월 3일 그 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치르게 됩니다. 한눈에 보는 서강대학교 2021학년도 입시입니다. 먼저 수시와 정시를 보면 수시 1110명, 정시 477명 해서 비율은 약 70대 30, 7대 3 비율이 되겠습니다. 2021학년도에 달라지는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전 모집단이 저희 인문, 자연계열 구분 없이 교차 지원 가능. 이것은 이제 저희가 계속 있었던 일이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전전형 면접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전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없습니다. 2021학년도에 가장 크게 변경되는 사항은 제출 서류 간소화로 작년까지 2020학년도까지 추천서가 선택형 제출 서류였지만 2021학년도에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생기부와 자기소개서 두 가지만 제출하면 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명칭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저희가 학생부 종합형이라는 전형이 2021학년도에는 1차로 바뀌었고 학업형이라는 전형은 2차로 바뀌었습니다. 최근 4년간 서강대학교 수시 모집 인원 변화를 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4년간 논술 인원은 348명에서 올해 235명으로 좀 많이 줄었습니다. 20%에서 14% 정도까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018학년도에 52.5%에서 올해 역시 52% 조금 넘게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고른기회와 사회통합 모집 인원을 보겠습니다. 역시 4년치인데요. 고른기회와 사회통합을 보면 저희가 계속해서 고른기회의 모집 인원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명에서 올해는 60명까지 이렇게 최근 4년간 50%의 인원을 저희가 확충해서 뽑고 있고요. 사회통합 인원도 25명에서 올해 42명까지 17명이 늘었습니다. 서강대학교 논술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강대학교 논술 전형은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 학력이 있는 유일한 전형입니다. 논술은 크게 논술 80%와 학교생활기록부 20%로 이루어집니다. 학교생활기록부 20%는 다시 교과 10%, 그리고 비교과 10%로 이루어지고요. 교과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관련 과목을 정량평가하는 것이고 비교과는 출결 5%, 봉사활동 5%를 반영합니다. 교과 영역 저희가 정량평가한다고 했었는데 사실 정량평가를 하지만 크게 영향력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내신 1등급에서 1.25 등급이 반영 점수 100점 만점에 100점이지만 쭉 내려와서 내신 8.75 등급이 96점입니다. 그래서 1등급과 8.75 등급의 내신 차이는 점수 차이는 4점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큰 점수 차이가 아니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출결은 저희가 3일까지, 무단결석 3일까지는 50점 만점이고 봉사활동은 3년간 20시간 이상이면 만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결국 논술에서는 논술을 얼마나 잘 쓰느냐가 당락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2020학년도 논술 경쟁률입니다. 최초 경쟁률, 인문은 약 90대 1이었고 자연은 103대 1이었습니다. 물론 최초 경쟁률만 본다면 굉장히 높지만 논술은 수능 최저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논술 시험을 응시하러 온 학생, 오지 않는 학생으로 또 나뉘어지기 때문에 최종 경쟁률은 인문에서는 34대 1, 그다음 자연은 약 23대 1 정도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집 단위별 최초 경쟁률, 최종 경쟁률입니다. 이렇게 인문계에서부터 우리 기계공학까지 해서 모집 단위별로 저희 최초 경쟁률과 최종 경쟁률이 나와 있는데 인문에서는 경영학부가 최초 경쟁률 그리고 최종 경쟁률도 좀 높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연에서는 화공생명이 137대 1 그리고 최종이 34대 1로 높은 편이었고요. 인문 쪽에서는 충원이 그다지 많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전년도에 자연계에서는 충원이 조금 더 일어난 것을 볼 수 있고 전체적인 충원율은 한 40% 정도 됐었습니다. 논술 시험 팁입니다. 이게 저희가 전년도 논술 시험에 나왔던 실제 문제입니다. 자연계열 기출문제와 인문계열 기출문제인데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문항 안에 소문항이 4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4개 정도 나오고 그 소문항의 각각의 소문항은 별도의 소문항으로 뭐 1-1 문제를 몰라도 1-2를 풀 수 있고 뭐 1-1과 1-2를 몰라도 1-3이나 1-4를 풀 수 있게 이렇게 개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설사 앞쪽에서 모른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문제를 살펴보면 아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리 논술이기 때문에 정답도 중요하지만 그 풀이 과정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설사 틀리더라도 과정이 또 맞으면 부분 점수를 얼마든지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계열 수리 논술에서는 부분 점수를 내가 얼마나 많이 획득하느냐가 또 당락의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르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문제를 잘 살펴보고 그 풀이 과정을 제대로 또 잘 풀어낸다면 얼마든지 부분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글자 제한이 있습니다. 800에서 1000자의 글자 제한이 있고 크게 2문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 시간은 모두 다 똑같이 자연계열이나 인문계열이나 100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잘 안배해서 시험을 치러야 되고요. 이 문제만 보더라도 나에서 바를 요약한 후 2가지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입장에서 가해 현상을 설명해라. 이런 식으로 나에서 바까지 요약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가해 현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한 문제지만 한 문항이지만 실제로 쪼개보면 뭐 3가지, 4가지의 문항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계열 논술 같은 경우에는 글을 잘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답을 잘 쓰셔야 합니다. 글짓기를 확인하는 시험이 아니라 실제로 답을 얼마만큼 잘 썼는지, 문제에 대한 답을 얼마나 잘 썼는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답을 잘 작성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문이 좀 긴 편입니다. 저희가 지문도 많고 지문이 조금 긴 편이라서 그 문제지와 문제의 관계를 잘 살펴서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를 했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출문제가 서강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최근 4, 5년간 기출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출문제를 보고 내가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하는 것들을 잘 훈련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서강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주 심플합니다. 올해는 더 심플해졌습니다.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 내에 6가지의 또 세부 전형이 있습니다. 1차, 2차 소프트웨어 우수자 고른 기회, 사회통합, 특성화 고교 졸업자까지 해서 총 6개의 세부 전형이 있고요. 공통적으로 제출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2가지입니다. 올해부터 추천서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 2가지만 제출하면 되고요. 면접 없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전부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이 지원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1차 전형과 2차 전형 어떤 것이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고 모집 인원 1차가 조금 많고요. 한 100여 명 많고 자기소개서 제출 시기가 1차는 9월 원서 접수하는 시기에 같이 제출을 하고 2차는 원서 접수는 9월에 하지만
서류 제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시기가 수능 이후인 12월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두 가지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 요소는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우수자입니다. 소프트웨어 우수자는 지원 자격이 소프트웨어 분야에 관련된 역량을 갖춘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 가능 전공은 지식융합 미디어 학부와 컴퓨터공학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소프트웨어 우수자라는 어떤 것이냐, 뭐 코딩을 잘해야 되고 프로그램을 만들 줄 알아야 되느냐, 물론 그런 것도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소프트웨어에 관심이 있다든지 아니 그것도 좀 부족하다 하면 내가 수학이나 과학적인 어떤 성취도가 있다라든지 하면은 얼마든지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 고른기회와 사회통합입니다. 고른기회와 사회통합은 지원 자격이 되어오는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른기회는 국가보훈 대상자, 농어촌 학생, 기회균형, 장애인 대상자가 올해 추가되어서 이렇게 4가지 지원 자격이 되는 학생들이 지원하실 수 있고요. 사회통합은 다문화 가정, 군인 자녀, 가톨릭 지도자 추천에 해당되는 학생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특성화 고교 졸업자는 역시 특성화 고교를 졸업 예정이거나 졸업한 학생들에 한해서 지원하실 수 있으니까 나중에 요강을 통해서 자세한 자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가능 전공은 경제경영, 신방,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화공생명공학, 기계공학으로 좀 지원 가능은 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2020학년도 학생부 종합 경쟁률입니다. 학생부 종합의 종합형, 학업형인데 올해 이제 2021학년도에는 종합형이 1차로 바뀌었고 학업형은 2차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전년도 보면은 종합형 최초 경쟁률은 인문, 자연 이렇게 보시면 12대 1. 근데 인문, 자연, 지식융합 미디어 학부가 있는 인문, 자연은 약 18대 1 정도 됐고요. 자연이 16대 1 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충원까지 고려한 최종 경쟁률은 인문이 3.5대 1, 자연은 4.3대 1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의 학업형도 보겠습니다. 최초 경쟁률은 12대 1, 16대 1, 14대 1 뭐 이랬지만 서류를 제출하는 시기가 수능 이후에 서류를 제출한다고 해서 그 제출을 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경쟁률은 중간에 나와 있고요. 최종 충원까지 고려한 최종 경쟁률은 이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역시 인문 12대 1에서 최종 경쟁률은 2.7대 1, 3대 1이 좀 안 됐던 걸 볼 수 있고요. 자연은 14대 1에서 4대 1 정도로 이렇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종합형, 올해 1차로 바뀐 종합형의 전공별 경쟁률을 보겠습니다. 먼저 인문에서는 사회학, 그 다음에 정치, 심리가 좀 높았습니다. 사회학이 가장 높은 20대 1 정도 됐었고요. 그 다음에 정치 17대 1, 심리 15대 1 정도 됐습니다. 신문방송, 지식융합 미디어 학부 쪽이 조금 높았었는데요.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가 17대 1, 아트 앤 테크놀로지가 24.7대 1로 가장 높았습니다. 자연에서는 평균보다 높았던 전공이 생명과학 전공이 23대 1, 화공생명이 약 20대 1 정도 됐었습니다. 이건 최초 경쟁률이고요. 충원까지 고려한 최종 경쟁률은 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죠. 그래도 역시 사회학, 인문에서는 사회학이 5.4대 1, 그다음에 심리가 5대 1, 아트 앤 테크놀로지 7대 1, 글로벌 한국학 7대 1,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6대 1 정도 됐었고요. 자연에서는 역시 생명과학이 6대 1 좀 넘었었고 화공생명공학 4.6대 1, 컴퓨터공학 4.6대 1 정도 됐었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 학업형, 올해 2차로 바뀐 학업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경쟁률, 모집 단위별로 보시면 역시 사회과학부가 27대 1로 가장 높았고요. 지식융합 미디어 학부 16대 1, 그 다음에 자연에서는 생명과학 전공이 24대 1, 화공생명이 약 19대 1 정도 됐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부 종합 학업형은 서류 제출 시기가 수능 이후였기 때문에 수능 이후에 서류 제출한 학생들 지원자를 대상으로 경쟁률을 보면 이게 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고요. 최종 충원까지 고려한 최종 경쟁률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는데 역시 사회과학부가
인문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4.5대 1. 지식융합 미디어 학부가 4.4대 1. 자연에서는 생명과학이 8.6대 1. 네, 화공생명이 5대 1 정도 됐었습니다. 학생부 종합 모집 인원 및 합격 인원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17학년도 모집 인원이 저희가 학생부 종합 642명이었는데 합격 인원 1530명으로 해서 합격률로 따지면 약 238% 정도가 합격을 했다. 2018학년도에는 882명 모집에 2473명이 합격을 해서 280%의 합격률이고요. 2019학년도에는 891명 모집에 2791명이 합격해서 약 313%가 합격을 했다. 전년도 2020학년도에는 877명 모집에 2784명이 합격을 해서 합격률은 317%였습니다. 이 합격률이라는 것은 이제 최초 합격자부터 최종 충원된 합격자까지 다 고려했을 때 그 합격자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 합격률은 저희 모집 인원 대비해서 몇 명이 더 합격했는지, 몇 퍼센트가 합격했는지를 살펴보시는 겁니다. 2020학년도 수시 전형 경쟁률을 보면 저희가 학생부 종합 종합형은 최초 경쟁률 14대 1에서 4대 1, 최종 경쟁률은 4대 1이었다. 종합형은 학업형은 13대 1에서 약 3대 1, 3.3대 1이었고요.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는 14대 1에서 약 5.8대 1. 고른교회는 11대 1에서 4.5대 1. 사회통합은 8.1대 1에서 5.5대 1. 논술은 95대 1에서 29대 1로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지원하는 학생부 종합의 종합형과 학업형을 본다라면은 4대 1에서 3대 1 정도 됐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의 지원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전년도에도 그랬고 그 전년도에도 그렇고 똑같지만 최초 합격자는 말 그대로 저희가 모집 인원에 처음 그 인원대로 뽑는 합격 인원이 되겠습니다. 최초 합격으로 합격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최초 합격자보다는 충원으로 합격되는 학생들이 더 많은 것을 앞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내가 최초로 합격을 해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내가 꼭 최초 합격이 아닌 1차나 2차나 추가 합격을 고려해서 지원한 전략을 짠다라면 좀 더 합격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지막 저희가 충원, 전화 충원까지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마지막에 전화를 받고 합격하는 학생이나 최초 합격하는 학생이나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최초 합격만 노리고 합격 전략을 짜지 마시고 추가 합격, 마지막 전화 찬스까지 최대한대로 자기가 고려할 만한 것들을 다 고려한다라면은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자의 약 3분의 1은 합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최초 경쟁률에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최종 경쟁률을 보시면 3대 1에서 4대 1 사이에 있던 것을 보시고 내가 최초 합격보다는 충원 또 마지막 전화 찬스까지도 고려한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지원자가 많은 일반적인 1차와 2차, 작년까지는 종합형과 학업형이었는데 올해 1차와 2차로 바뀌었는데 어떤 전형에 지원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한다라면은 저는 1차냐 2차냐 고르지 마시고 둘 다 1차, 2차 모두 지원을 해서 둘 다 지원하면 사실 합격률이 좀 더 높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와 2차에 모두 지원을 해서 더 합격률을 높이는 방향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정시 전형입니다. 정시 전형은 간단합니다. 저희가 일반 전형, 특별 전형 모두 가군에서 선발을 하고요. 올해 수능 영역별 가중치에서 수학이 1.5에서 1.4로 조금 줄어든 것을 볼 수 있고요. 일반 전형은 수능 100%로 선발합니다. 그리고 수학 가 응시자의 경우에는 표준 점수의 10%를 가산해서 저희가 반영하고 있고요. 필수 응시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시 특별 전형입니다. 특별 전형에는 총 세 가지 내용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농어촌, 장애인 대상자, 기회균형 선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 전형은 수능 90%와 서류 10%, 그래서 서류 10%가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특별 전형에는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수시 논술 전형하고는 기준이 다른데요. 이 특별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 각 3등급, 그리고 한국사는 4등급 이내입니다. (2021학년도) 서강대학교 대입 전형을 수능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보면 우리 수능 전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렇게 5가지 전형이 있습니다. 수시에서 5가지 전형이 있고, 수능 이후에 2차 학생부 종합전형 2차 서류 제출이 있고, 논술 전형은 수능 이후에 치릅니다. 물론 정시도 수능 이후에 치르고요. 서강대학교 지원을 앞둔 지원자라면 저희 서강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학 가이드북, 논술 가이드북, 여러 가지 요강들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처럼 저희 입학 전형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 입학 전형에 관련된 영상도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 전화 상담 신청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 전화 상담은 8월 정도에 예정하고 있고, 정시 전화 상담은 12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상담을 통해서 본인이 서강대학교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을 받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2021학년도 서강대학교 입학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준비했지만 여러분들 앞으로 남은 기간 더 열심히 준비해서 서강대학교에 많이 지원해 주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